안녕하세요. 자, 3절 계약의 효력. 계약 효력 부분을 좀 볼 차례죠. 자, 계약의 성립과 효력 요건 발생이 있는데, 앞부분에서 봤던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별하는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고, 의사표시 합치, 즉,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앞에는 뭐 단독행위, 합동행위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여기는 계약을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그 요건을 충족하는가에 따라서 계약의 유효, 무효 문제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OX 지문 보면 계약의 당사자는 권리 능력을 가져야 하는 행위 능력이 필수 요건이 아니다? 아니죠. 당사자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 다 가져야 되죠. 그리고 의사표시 하자가 없고 내용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앞에서 봤던 거죠. 그리고 의사표시의 흠결이 있는 경우는 어떨 것이냐.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이 있죠. 민법 107조에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며, 이게 원칙이에요. 유효가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3자에 대한 악의 입증 책임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두 번째, 허위 표시에 의한 계약. 허위 표시니까 비진이 표시하고 똑같은데 서로 통정했다는 점이 다른 거죠. 즉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즉 가장행위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위 표시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착오에 의한 계약을 보면 법률적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표의자에 관한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이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표의자도 판단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본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단서가 되어 있어요. 후문에. 여기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가 그 직무행위의 종류, 목적 등을 대응하여 보통 기울여야 할 주의를 현저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좀 추상적이긴 하죠. 구체적인 이제 판례상으로 사례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제3자가 악의일 때는 제3자는 보호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로서 배상하는 건 아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갑과 을 간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A란 토지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을이 산 토지는 B 토지였어요. 자기는 A라고 인식을 했는데 실제로 실행된 거는 B 토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넘겨받았어요. 경이라는 사람이 제3자. 근데 원래 A 토지를 사서 이 사람이 나한테 B 토지를 넘기는 거를 안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선의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 A 토지, B 토지가 다 소유했다고 봐요. 근데 여기다 A를 매매를 했는데, A를 인식했는데 B가 실행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의의 제3자다. 그러면 이걸 착오로 취소할 수 있잖아요. 중요 부분이 착오이고. 취소. 그런데 이 사람이 선이면 보호받으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악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취득을 했어요. 악의가 위법한가요? 어떤 그런 사정을 알고 취득했다는 것만으로 위법해지나요? 단순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 착오 취소로 인해서 계약이 취소되니까 이게 이제 반환 의무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로 인해 손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계약관계는 아니니까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청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OX 문제도 보면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로서 배상해야 된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상대방에게 상대방 의뢰에게 손해가 발생하도록 마찬가지고, 착오 취소의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을 볼까요? 사기나 강박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 사기나 강박 행위를 한 사람이 계약 상대방이 아니고 제3자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취소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OX지문을 보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무효로 한다? 취소사유죠. 무효가 아니고. 그래서 의사표시의 요건 효과를 표로 이제 요건 사실별로 정리를 해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의한 의사표시와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4번이 더 있는 거죠. 상대방과 통정이 있을 것이라는 게.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사기 강박이 있으려면 사기 강박 고의, 사기 강박 행위, 인과관계 존재, 위법성 이런 게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 효력 요건을 볼까요? 계약 당사자의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문제 없고, 또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없고, 그런데 추가적으로 내용적 타당성이 필요한데 그 내용에는 확가적사 이렇게 했던 거 있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게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 무효다 이런 얘기죠.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쌍무계약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쌍무계약의 특질은 서로 채무가 의존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약의 결련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행에 관해서는 동시행항변권으로 그리고 존속에 관해서는 위험부담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어요. 성립상 결련성, 이행상 결련성 그리고 존속상 결련성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동시행항변권 부분을 볼까요? 동시행항변권 부분 보겠습니다. 자, 동시행항변권의 의. 민법 536조에가 규정이 있죠. 이게 이제 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가 그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이행상 결련성을 실현하는 건데 이게 이제 동시행 항변권이고요. 이게 대표적인 영기적 항변권의 성질을 띠는 거죠. 원래 그 항변권에 영구적 항변권과 영기적 항변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 청구 효력을 저지하는 거니까 영기적 항변권이라고 하고 이것도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536조가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즉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항변권을 배제하는 것은 유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 자, 요건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가 일단 존재해야죠. 보시면 A가 B에 대해서 B가 A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해봐요. 이게 부동산인데 매매를 한 경우 그러면 이게 매도인이고 이게 매수인입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죠. 목적물 인도 의무 그리고 B는 거기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둘 사이에 자신의 의무가 서로 동시에 이행돼야 된다 이런 거죠. 네가 목적물 인도 안 하면 나도 대금 지급 안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동시행 항변권인데 그래서 대가적 의미를 가진 채무가 존재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나의 변제 이익은 포기해도 돼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변제기는 있어야만 상대방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 청구를 할 것. 그죠? 목적물 인도도 하지 않고 대금 주라. 이렇게 말했을 경우에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적 의미의 대 그리고 변제기의 변 그리고 제공 여기서 대변제 저는 이렇게 외웠었는데 그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해보시고